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소소한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되고요. 이번 주제는 민족교육의 전당 대창학원과 격천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천 선생에 대해서는 우선께서 제일 잘 아실 것인데 제가 뭘 아는 것도 없이 이 자리에 선 것이 참 무척 걱정스럽고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지난해 황 회장의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정 회장께서 대창 입학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수업에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해 가을에 정용인 회장께서 서울신앙대학에서 우선 성적으로 우선 성적으로 학력고사에 입상하셔서 우리 중학교 꼬마 후배들도 정용인 회장님 뒤따라서 2000년대 시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정양수 선생님이나 장석조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천하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정용자 있죠. 그래서 어제의 아들 문자로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레전드라는 말이 공부의 레전드다. 그런데 왜 대창학원의 김교자 용자 선생님께서 시가 행진을 하셨느냐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대창학원을 사립학교로 해서 예천 사람들이 깔보고 낮춰본다. 그래서 우리 사립 대창도 공부 잘해서 서울서 입상도 하고 전국대회 가서 육상 우승도 하고 대구시와 영천 간의 역전 마라손 경기도 우승하고 하여튼 상만 타면 예천시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상만 타면 그 대창학원 운동장에서 상장 전수식하고 이어서 예천시내 한 바퀴 도는 걸로 어렵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학원 다닐 때 중요한 행사 하나는 벽돌 나르는 것 하나 하고 입상하고 시내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말이죠. 오늘날 또 지금도 우리 라이벌 관계 있던 학교에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대창학원을 특별히 학교로 그래 저들끼리 그렇게 써요. 그렇게 대창을 낮춰보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 수험제 및 입학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은 사립은 공립을 이배를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천서는 왜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예천중학교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떨어지면 찌꺼기는 대창가 안 돼요. 그래서 대창은 자동적으로 찌꺼기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송원 선생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의 당면 목표고 바로 선생님들의 목표는 좋은 학교를 위한 학생 유치가 1년 내내 과제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대창 찌꺼기 그 다음에 대창원 김석희 우리 학원장에 대한 비하의 말도 그게 뒤따라오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 민족 대창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준비된 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민족교육의 전당 대창학원과 격천 김석희 원장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 제가 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민족 대창을 책자를 낸다니까 민족 대창이 뭐냐고 민족 대창에 대해서 한 말씀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우리 황 회장께서 저한테 광고한 부탁 아닌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창학원 설립될 당시가 3.1운동 직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창학원의
설립될 당시에는 1910년 대한의 땅을 강점한 일본 놈들이 헌병과 검찰을 동원해 경찰을 동원해서 무단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이 무단 통치에 반발한 일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의 함성은 예천 시골 구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때 대창하고는 건학 정신과 설립과 건학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황 회장으로부터 19년 얘기를 들어서 스피드를 좀 내니까 양해해 주신 거예요. 무단 통치를 일관하던 일제는 문화 통치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조선 백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통교육을 3, 4년 만에 단축해서 가르치는 사설 강사대를 전국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인가를 받은 것이 바로 대창학원이었습니다. 대창학원 설립 당시에 창학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송원 선생의 말씀을 그거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3.1운동의 여파로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있다라는 시대의 조류에 이 고상에도 밀어닥쳐 1922년 2월 10일 청년회가 주동되고 인도의 후원 아래 대창학원이 향교 교무로 일부를 모처하여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는 대창학원 설립 관련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창학원 설립 신문 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준흥 회장하고 장봉환이라는 원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반일 인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대창학원 설립할 당시에 3.1운동 직후에 반일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반일 인사들을 대창학원에 앞장서서 학교를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고 학교가 자리 잡자 이 두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기타 보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건준호 회장은 돈이 많습니다. 안동과일 양반입니다. 그리고 장동환은 또 보면 원고부의 인종장식 양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다 똑같은 거는 양반이고 반일 인사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민심을 헤아린 일본 사람들의 숙책이었죠. 그런데 이때 설립된 대창학원은 학제상의 성격이 뭐냐? 학제상의 정규 학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수업 기간이 1년이고 보통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대창 사설 학술 강습회가 인간 명칭입니다. 그러면 예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천 사설 대창학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세상 사람이 부르기를 사설 대창학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학교가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학력이 인정 안 됐습니다. 그럼 학력이 인정 안 되면 상가학교가 어떻게 가느냐? 현석호 선생이 대구 농림학교 갔는데 대구 농림학교 갈 때에 학력 검정 고시를 거쳤습니다. 그 검정 고시는 어떻게 치느냐? 요즘처럼 국가에서 치는 검정 고시 아니고 학교에서 수학 능력이 있느냐를 학교 자체 시험으로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반 지원자하고 합쳐서 다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중 경쟁을 거쳐서 현석호 선생은 대구 농림을 들어갔습니다. 바로 대창학원은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설립했다는 예천 청년회와 유로회는 어떤 조직이냐? 청년회는 일본 놈들이 3.1 만세 운동이 학생과 청년들이 일어나서 일본에 대항한 그런 민족적 행사였기 때문에 청년과 학생들을 청년회라는 조직으로 집어넣어서 관리하라 그런 지휘로 총독부가 지시를 해서 예천 군수가 뒤에서 사주에서 만든 게 예천 청년입니다. 그 전에 벽정 선생님이 예천 청년회를
임의조직으로 만든 적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관제 청년회였습니다. 이 청년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학원을 개관한 다음에 청년회가 회비 수입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되는 게 없으니까 월사금 갖고 학교 운영하고 보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청년회가 손 떼고 그 다음에 예천 불교 유일학원 원장으로 계시던 격천 선생이 25년 7월 달에 대창원 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격천 선생은 25년 7월 달에 대창학원과 이전을 맺었습니다. 이 예천 청년회는 관제 청년회, 관변단체 이런 오명을 덮고 쓰고 있다가 1927년 3월 달에 사회주의 청년들이 조직한 예천 청년동맹에 흡수 개편되어가지고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 유도진흥회는 예천 향교 제사를 관리하는 단체였는데 이 향교에 적을 올려놓는 예천의 양반들을 조직한 유림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교명 대창은 어디서 나오냐. 학업이 나날이 크게 되고 달마다 창성하라는 소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밑에 거는 성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창의 상징인 송대는 뭐냐. 구공관 앞에는 소나무와 화의 투성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잡초와 흙과 돌을 걷어내고 평탄 작업을 10년 했어요. 그 10년 후에 지금 송원 체육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공관 앞에 있는 산덩어리다. 그게 송대다. 그래서 우리가 송대가 뭐냐?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김석기 원장의 민족교육입니다. 김석기 원장이 민족교육 한다고 떠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신 일을 보면 민족교육을 하셨습니다. 민족교육을 우선 식민지교육에 반대해서 학생들이 우리말, 우리 글을 몰래 가르치는 것이 민족교육이었습니다. 이번 놈 앞에 민족교육 하는 거 드러나면은 당장 학교 폐쇄입니다. 민족학교가 폐쇄되는 게 크게 돈 문제, 두 번째 사상 문제입니다. 일본 놈은 돈 문제는 저걸 자기들끼리 해서 해결하라고 그냥 방치하고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칼날을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제 칼날을 피해가면서 민족교육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럼 격천선생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격천선생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어른은 1885년 어류생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어류생 있는 게 빠르고 우리는 1885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철이 들어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상업에 종사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천의 그 7억 개 인사로 대표적인 인물로 신문에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모는요. 당당한 풍채에다가 준수한 용모, 언변이 특출했다. 언변이 특출은 그냥 말 잘할 게 아니고 남을 설득을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은 독실한 불자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이 어른은 평생 하신 일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4년에 불교 유일학원 원장을 하셨는데 이 불교 유일학원 원장은 대창학원과 똑같은 성격의 학교였습니다. 다만 금종사를 본사로는 예천 지역에 박사 5개가 돈을 내서 일본 마을 문자로 갑으로 학교 만든 것이 불교 유일학원입니다. 여기에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창 원장을 오시고 전 재산을 희사해서 1949년 2월 15일 2월 15일 딱 날짜를 맞춰서 대창 초급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가 65세를 일기로 학년 65세를 일기로 1950년에 순직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족교육의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교육의 실태를 보면은 이런이 민족교육이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 학교에다가 반일 인사를 선생으로 채용했습니다. 반일 인사. 그 대표적인 것이 1928년도에 서울 보성 전문 출신의 조영준이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과 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초빙하면서 상과를 개설했거든요. 그 옛날에 이 격천생은 예천에 상과가 필요하다 해서 상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 3.1운동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가지고 옥고를 살다가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항해도 옹진 사람인데 그 옹진이 어느 섬나라 시골 출신인데 돌아갈 고향도 없어요. 예천 와서 정착해 가려고 그러는데 사상불선 교사로 쫓겨나니까 예천서 오다가도 못하고 예천서 한 20일 돌아다니다가 예천 경찰서에서 말이야 예천 퇴거하지 않냐고 사상불은 선동 작업한다고 잡아가다 버렸어요. 10일간 잡아가다고 10일 후에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천 떠났어요. 자, 이런 사람을 선생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안동 가열 출신으로 60만 세 참여했던 경성 고등상학교 출신 은영달 강사로 초빙했어요. 이 양반은 한글 학자였어요. 개인 저서도 있습니다. 개인 논문도 있고 신문에 연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 그 다음에 격천 시장은 그 당시에 그 일제치하에 한글 강습회를 개최했어요. 한글도 모르고 일본말도 모르는 문명자 400명을 대창하고 방학금 초빙에 불러다가 한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창학원 선생 중에 가장 격천생이 좋아하는 사람이 유건년 선생인데 유건년 선생은 우리 정량도 선생이 아주 좋아하고 수업 시간 때마다 얘기하는 서파 유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방편자의 정성자입니다. 방편자가 만든 책을 전부 짊어지고 예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한학을 잘하니까 또 한학을 공부하시는 격천생이 이 양반하고 수작이 되니까 자주 만나고 또 이 양반이 어떤 일을 벌냐면은 3.1운동 만세 시위 당시에 수표대에서 현장에 체포됐다가 지역 살다가 풀려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양에 와서 교원 학벌이 하고 있다가 격전생이 풀려다 선생을 모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창 왜 민족 대창이냐 정도를 들이대는 겁니다. 또 대창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옛날 인사를 만나면 뭐 대창이 무슨 민족 대창이야 이 소리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풍기어 독립운동가 송동시관한테 송홍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송명이고 이 송홍건 선생은 서암입니다. 호가 서암 그러니까 법호가 서암 그 다음에 이름은 송홍건 송명은 송홍건이고 이 양반을 교사로 초빙해가지고 선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자서전에 대창으로 민족교육 실태를 자세하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1993년에 조기종 종적이 되었습니다. 대창학원에 가면은 이사장실에 송원생 이사장실에 이 서암 선생의 친필 휴호를 걸어놨습니다. 아주 그 송원 선생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호가 서암인데 법호가 서암인데 저는 서학사 서자 암자 이 양반이 대창학원 다닐 때 서학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식 출발을 해가지고도 자기 법호를 서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다니던 서학사. 자, 그러면 또 이게 이렇게 선생을 반일 사상이 충만한 선생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때 또 대창학원에 그 암행 감찰에 걸려가지고 1937년에는요 3학년 집에 전부 다 쫓아버리고 학교 강의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 대창학원 격천 선생은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약 37개 단체의 감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일본 외정에 협조를 하시고 안으로는 민족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어른을 우리가 잘 모시지 못하고 1985년에 격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 송원 선생님께서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또 추모의 글을 남기고 그다음 송덕들이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송원 선생을 만났더니 이것으로 미흡하게 짝이 없다면서 저한테 큰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후하고서 부끄럽다는 말을 그 소개하고 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제치하 대창학원을 지켜내고 강북구 대창중학교를 설립하십니다. 우리 격천 선생을 추모하며 우리 다같이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본받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